실패담을 적어보려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기 싫은 일이라 잊으려고 하니 시간이 지워주네요. 지워진 기억을 되살려 적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귀찮았고 창피하게 왜 적어야 하지란 생각에 미뤄뒀습니다. 하지만 기록해두고 곱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적어봅니다. 내용은 조금 건조할 수 있지만 이제는 너무 무감각해진 듯합니다. 2009년 이후로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기웃거리며 정보를 듣고 잊어버리곤 하지만요. 그런데 왜 실패담을 쓰고 기웃거리고 있냐면 제가 반도체 유통사에 근무하다 보니 업황을 확인하고 잘 나가는 회사의 주식 가격을 살펴보며 추후에 종자돈으로 투자나 해볼까 하는 미련 때문이네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30 중반을 넘어선 가장으로 현재 2아이의 아빠이자 미련하게 저를 선택해준 한 여성의 남편입니다. 경기권 대학에서 경제학을 나름 공부했고 수학에 재능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식은 저의 꿈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88년도부터 신문을 보며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직접 투자는 대학 시절인 97년도 즈음에 처음 해봤습니다. HTS가 막 도입되던 시기였죠. 그전에는 객장에 가서도 창피해서 구경만 하고 계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른들 가득한 곳에 20살 간 넘은 어린 놈이 왜 왔냐며 잔소리할 때였죠. 비싼 수수료가 아까워 매수매도를 하기도 부담스러웠던 약 10만원의 돈은 입대를 위한 술잔치 비용으로 사라지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IMF 체제가 끝난 2001년 복학생으로 아는 사람도 없던 시기에 진정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업투자자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장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죠. 뚜렷한 목표는 없었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과 용돈의 공급처였을 뿐이었죠. 2004년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보드게임 카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준비 3개월, 장사 6개월, 결국 본전치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식에 큰 맛을 봤습니다.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주식이 효자 노릇을 해주었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생활이 가능했고 약간의 목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주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만 했을 뿐 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 장사를 접고 취직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드디어 전자부품과 부자재 유통회사에 취직했고 실물 경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전에 샀던 회사에 납품도 하고 업황도 직접 확인하며 투자도 해봤습니다. 수익이 월급에 육박하던 시기였죠. 늘 행복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비록 20년 장기 모기지를 썼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마음에 든든했습니다. 장사에 실패하고 오직 사랑만으로 결혼한 제가 직장과 집,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단 500만원의 부모님 지원으로 결혼한 제가 집과 차,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죠. 놀라웠고 자만도 했습니다. 주식도 늘 순조로웠습니다. 이때를 돌이켜보면 웬만하면 수익이 났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업체 위주로 매매했기에 손해볼 일도 없었죠. 2006년 사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대기업의 무서운 모습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막내딸이 자살을 했고 그로 인한 것인지 국제경기 문제인지 정치적 문제인지 확실치 않지만 발주가 끊겼습니다. 일이 없어졌고 회사에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2007년 중반 회사와 저를 위해 퇴사합니다. 마침 주식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제가 납품하던 몇몇 코스닥 상장사가 도산 인수합병 등을 했고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던 유통업 마트 영업으로 취직했죠. 연봉도 1천만원 줄여가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식이 잘 되기에 이 부분에서 메우면 된다는 생각과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2008년 연봉이 줄어든 회사의 일은 힘들고 보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회사의 부속품일 뿐이었죠. 주식을 신경 쓸 시간조차 없었고 조금씩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선 경험 없는 경력사원일 뿐이었고 동료들 간의 이전 투구 모습을 처음 접했습니다. 난 깨끗하고 싶었지만 순진한 멍청이일 뿐이었죠. 3월 더 이상 직장에 미련을 두지 말자며 뛰쳐나와 전업에 준비 없이 뛰어들었고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자유로웠으며 자금도 넉넉했습니다. 집값은 올라 숫자로는 빚을 정리하고도 1억이 넘는 돈이 저의 자산이었습니다. 선배의 충고인 집값은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죠.
현금 자산은 5천만 원에 육박했고 집도 부채 빼고 1억이 넘었습니다. 결혼한 지 만 4년이 안 되었는데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아이 낳기 전까지 1년밖에 맞벌이를 하지 않았는데 3년 전 전세집을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모기지로 집을 구했는데 쉼없이 여행과 행복을 누리며 2008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고 만족했으며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자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담만 느꼈죠. 하지만 하반기에 접어들며 국제 경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서브프라임 얘기가 뉴스를 장식했고 대장주들이 맥을 못 추며 쓰러졌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손절을 시작했고 숫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금액들이 줄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집 담보대출을 늘려 물타기를 했고 또다시 손절을 했습니다. ELW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공부도 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모든 정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시기 많은 주식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지만 그땐 의심스러웠습니다. 부러우며 시기한 듯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반대로 가면 크게 터질 듯 했지만 무너지는 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버는 건 어렵지만 잃는 건 순식간이었죠. 망했습니다. 2009년 10여 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깡통을 드디어 찼습니다. 난 깡통이었죠. 마지막 남아있던 2천여만 원 카드론과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욕망으로 욕심을 치환했고 서울을 버리고 대전으로 도망치듯 이사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서울이 싫었습니다.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싼 집으로 이사하며 빚도 조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억이란 돈이 사라졌고 나의 긍지와 자신감의 원천도 사라졌습니다. 2010년은 점차 줄어드는 자산과 떨어지는 집값에 걱정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우울의 극치를 보내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시기였고 다행히 마이너스 생활을 줄이자는 목표와 가족을 지키자는 욕망으로 극단적인 생각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생각도 했지만 형제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해결하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생활했고 경제권은 와이프에게 넘기고 일만 했습니다. 점차 행복이 다시 돌아오는 듯 했지만 연말 와이프에게 경제 상황을 묻자 지속적인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지방 직장인의 급여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 크게 사고를 쳐놓아 수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둘째를 갖게 된 상황이었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생활인으로 생활해야 했기에 다행히 운이 좋아 전에 일하던 직장 전자부품 유통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은 가족과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직장인으로 복귀한 시기입니다. 생활인으로 안 좋은 기억은 멀리 떨쳐버리고 생활에만 매진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점차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는 중이었습니다. 2012년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생활인의 사명으로 생활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험으로 주식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주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비자금도 전혀 없고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주식 얘기는 전혀 관심 갖지 않은 척합니다. 가끔 업체나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과 주식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듣기만 하죠. 저에게 권하기도 하지만 이전엔 아는 척도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몰라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하죠. 요즘 주변 업무, 지인 등에서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슬슬 걱정됩니다. 우민의 기우겠죠? 한번 저의 실패담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알차진 않지만 그래도 기록이 한 권 정도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남겨봅니다. 소득 없는 실패는 없겠지요? 나름의 교훈이라면 숲이 먼저고 그 다음 나무란 말과 캐시카우를 버리지 말자. 내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 얘기와 글이라도 보자는 얘기입니다. 혹시 전업을 꿈꾸는 분들이 본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년 생활비가 가능하면 묻어둘 수 있는 어려움 극복은 가능하겠지만 벌어서 어찌 해보겠다는 건 3년 미만의 금액으로는 극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의 문제점은 극단의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 모든 것이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 옳게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란 확신이 들죠. 세상에 100% 확신이란 것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고 행동하지 마세요.